내가 걷어가지고 물리 아까에다가 줄래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기말고사. 네. 잘 봐요.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 1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예전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느냐면 스케타링에서 그 사이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거를 유도를 했었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가지고 했느냐면 익스포넨셜의 IKR이라는 거를 앵귤라 모멘텀 퀀텀 넘버로 디컴포지션하고 가분 동량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워드 웨이브, 안으로 들어오는 웨이브는 본래 거지만 나갈 때는 페이스 벡터를 하나씩 픽업해서 이렇게 간다 하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자, SLK는 뭐냐면 SL의 K가 크기는 1이 되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SLK라 그러고, 이거는 페이스 벡터를 나타내는 건데, 페이스 벡터는 앵귤라 모멘텀이 달라지면, 가분 동량이 달라지면 페이스 벡터가 달라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J라는 거를 이렇게 커런트, 프로바빌리티 커런트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프로바빌리티 커런트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해봤더니 이런 항으로 표시가 되더라. 하나는 뭐냐면 n분의 H와 K,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레디안 성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레디안 성분을 보면 어느 방향이냐면 밖으로 항상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플락스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면 R-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포텐셜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F세터에 들어가 있는데, 포텐셜에 따라 가지고 이 F세터의 값들이 이제 달라지고, F세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이 다 아는 숫자예요. K는 뭐냐면 K는 들어오는 모멘텀이고, L은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앵귤라 모멘텀을 나타내고, 코사인 세타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SL의 K,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SLK고, SLK를 우리가 크기가 1이니까 2에다가 2i의 델타 L K라고 이렇게 쓰면, 델타 L K가 뭐냐면 페이스 벡터다. 모멘텀이 만약에 포텐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1이 되고, 포텐셜이 없으면 오른쪽 향이 다 제로가 돼서 F센터가 얼마가 되느냐면 제로가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혀서 여기 솔리드 앵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파티클의 넘버를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성분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플락스 양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뭐냐면은 디퍼런셜 스캐터링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솔리드 앵글로 들어가고 있는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그 인포메이션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F세타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F세타의 절대값의 자승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얘기. 그러면 실험을 하는 사람하고 이론하는 사람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은 저 D 시그마, D 오메가에서 실험하는 사람하고 이론하는 사람하고 만나요. 이론하는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다가 디텍터를 놓고 여기다가 파티클을 넣어주고 말이지. 죽도록 이거를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험하는 사람이야.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 쭉 써 이거 측정을 해요. 가속기에 가보면 그래요. 저기 우리 동네 가속기는 방사한 가속기니까 이 가속기하고 달라. 우리는 이제 빛을 만들어내는 가속기인데 스탠포드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쫙 해가지고 여기다가 디텍터 돼가지고 이렇게 실험들 해요. 이론하는 사람은 뭐냐면 죽도록 저 F세타를 계산을 해. 실험하는 사람은 죽도록 F세타를 측정을 해. 그래가지고 둘이 맞춰봐가지고 이론하는 사람은 실험이 틀렸다 그러고 실험하는 사람은 이론 다시 계산하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실험이 틀릴 리가 있냐? 결국은 이론이 틀리지. 그래가지고 실험하는 사람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가속기 물리학을 하면은 여러분들 피지컬 리뷰 레터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한 논문에 저장 한 200명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축 치고 앉아서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 치고 앉아서 디텍터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축 치고 앉아서 소프트웨어 짜주는 사람이 있고 축 치고 앉아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서 이름이 나오겠죠. 이거 이론 물리학 하는 경우는 실험하고 말이지. 이 동네는 실험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이론을 잘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은 또 이 300명이 뭐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게 대화가 이론하는 것이죠. 고체 물리하는 사람은 지가 측정하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또 뭐 아는 척 하면서 뭐 이론도 개선하고 그래. 나도 그래서 뭐 아는 척하고 이론도 개선하고 이러면서 이 동네는 전혀 달라. 그래서 이게 실험하고 말이지. 실험하고 이론하고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포항공과대학교 이 학장님이시던 김옥일 학장님이 어떤 거를 했느냐 하면 이 실험도 좀 아시고 이론도 좀 아시고 그래가지고 실험하는 사람, 이론하는 사람을 이거를 연결해주던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만나보질 못했지만 너무 재미났던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10년 동안 또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옥일 총장님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론 얘기해주면서 쉽게 설명해주면서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이론 가르쳐주고 이론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험을 얘기해 주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자기는 실험 물리학을 할 때는 실험 물리학자들한테는 이론 물리를 얘기를 해주고 이론 물리학자들한테는 이론 물리학자를 만나면은 실험 얘기를 해주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면은 뭐 정치 얘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저씨가 하여간에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콜렉티브한 그런 그 에포트라 그래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구했는데 우리가 토탈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모든 토탈 크로스 섹션을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탈 크로스 섹션을 보려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전 공간에 대해 가지고 전 서페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을 할 줄을 알아야 토탈 크로스 섹션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면 비오메가 이렇게 돼가지고 X세타의 전체 자석 이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세타가 뭔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더라 이거.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이지 익스포넨셜에 i의 델타 k로 그 부분을 빼버리면은 익스포넨셜 i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세타 그게 나오니까 그거는 사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면 이게 익스포넨셜에 i 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델타 2i로 나눈 거니까 그게 이제 사인이 돼가지고 다음 같은 수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적분을 하는데 이제 곱하기니까 F 세타의 자승이니까 그래 자승인데 말이야 하나의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붙여야겠구나. 어느 쪽에다 붙일까? 밑동네에다 붙여버릴까? 그래서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붙여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소고널리티 프로퍼티에 해가지고 PL하고 PL을 D오메가에다 하면은 L하고 L'하고 같은 경우만 살아남고 다른 경우는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 거 산수 시간에 배웠지, 그치? 배웠으니까 이거를 보면 L하고 L'하고 똑같으면은 또 캔슬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두 개 붙어 있는 게 하나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2L 플러스 1이 분모에 있는데 2L 플러스 1이 분자에 있으니까 2L 플러스 1의 자승을 2L 플러스 1으로 나누니까 2L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4파이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토탈 크로스 섹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토탈 크로스 섹션이 다음 같은 수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F0의 이미지너리를 한번 F0의 이미지너리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러분들 PL의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제로가 나오면 PL이 얼마가 나오지? 1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이 1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옵티컬 시어리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자기학 시간 때 옵티컬 시어리엄 배웠지? 아니 이게 새로운 거냐?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된다 뭐 이런 얘기니? 알아야지. 자, 빛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전자기학에서도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잖아? 전자기학 시간에 이런 거 아마 공부를 했었을 텐데 그럴 때 그 전자기학에서 말이야. 전자기학에서 비슷한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전자기학에서 똑같은 공식이 나와. 뭐 달라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웨이브가 가다가
뭔지 모르지만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자기학에서 옵티컬 스캐터링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게 나오고 이게 양제약학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자기학에서 양제약학이 나오기 전에 전자기학에서 옵티컬 시어리엄이라는 거를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양제약학에서 지금 거의 같은 공식이 나왔는데 양자역학 공식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 왜 이게 지금 옵티컬 이게 왜 이게 광학 정리라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동네에서 먼저 이름을 탁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광학 정리라 그래. 광학 정리냐면 뭐 시그마 토탈 뭐 알 필요 있느냐? F0 그냥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미지너리 파트를 딱 취하기만 하면 그거 나오는데 뭐 이게 뭐냐면 이게 옵티컬 시어리. 그러니까 질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응용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응용하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이게 크기를 우리가 1로 난 거는 왜 그렇게 나누냐면 들어온 놈이 나가겠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플락스의 컨서베이션 러, 플락스 보존의 법칙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다 놓고 말이야. 여기다 놓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미끼를 이렇게 잡아먹었어. 그러면 나가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나가는 놈은 개수가 줄어들어서 나가는 경우. 흡수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뉴트론 같은 거를 말이지. 보론 11 뉴클리어에서 때리면 이게 100개를 때렸는데 뭐 70개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스캐터링 이론을 어떻게 모디파이 하느냐, 수정을 하느냐. 그러면 이 플락스 컨서베이션 로를 그거를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흡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SLK를 말이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말이지. 흡수가 생겨가지고 이놈이 말이지. 들어간 놈이 말이지. 다 나오지 않는 경우 베타 K는 네거티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0과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일렉트릭 스캐터링으로 들어가던 놈이 지금 에타일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에타일이 일렉트릭이에요. 로스가 생겨난 것만큼. 그래서 변화가 생겨난 거니까 이 경우에도 옵티컬 티어렘이 만족이 된다. 자, 그럼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돼. 델타 L 같은 것들을 알아야 돼. 델타 L이 뭐냐면 페이즈 시프트인데, 페이즈 시프트를 직접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낼 거냐? 페이즈 시프트를 구하는 방법들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다 아는데 뭐를 모르냐면 델타 L만 모르고 있어. 그지? 델타 L을 알아야지만이 세상을 다 아는 건데 델타 L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 델타 L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델타 L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델타 L을 모르면 아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비밀은 델타 L 속에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공식들을 다 유도를 했는데 델타 L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델타 L을 공부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를 공부했느냐 하면 포텐셜이 있다. 그런데 그 포텐셜이 롱 레인지 포텐셜이 아니면 그러면은 마치 포텐셜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솔루션을 갖는다. 단 언제냐 하면은 R이 굉장히 커지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냐면 R이 굉장히 커지면 포텐셜이 마치 없는 듯한 그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게 솔루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라나 기억이 나니? 그냥 뭐 전번 시간이 아니라 그 전 정도에 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R이 커지면은 그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공부할 때 그때 롱레인지 포텐셜 뭐 그런 거 얘기하고 1/R에다가 1 더하기 S 그래서 S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저 티어리엄이 잘 맞아 들어간다 하는 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거를 복습을 해보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포텐셜이 0인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변수 변환 뭐 이렇게 보니까 RL이 만족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됐었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이렇게 하면은 스페리컬 베셀 펑션하고 노이만 펑션하고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R은 뭐를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는 로의 L을 만족을 하고 베셀 펑션은 이거를 만족을 하고 다른 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의 마이너스 L 플러스 1을 만족을 해가지고 R 이퀄 제로가 되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만 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택할 수 있어가지고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우리가 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마치 말이지 여기에 철벽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0이 나오는 솔루션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리엄은 R 이퀄 제로에 관한 시어리엄이 아니라 이거는 R이 굉장히 큰 경우에 정리야. 응? 자, 그러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포텐셜이 0인 경우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가 사인에 KR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을 있어야 됩니다. 사인에 KR 2분의 1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코사인에 KR 아닌데? 저게 R 이퀄 제로에서 어떻게 되지? R 이퀄 제로에서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L이 0이면 L이 0이면 0 L이 1이면 L이 1이면 마이너스 1이니 자, 이렇게 되는 솔루션이에요. alright, 하여간에
자, 지금 포텐셜이 0인 경우에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인의 KR-2분의 L 파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포텐셜이 0인 경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오케이. 여하튼 간에. 자, 포텐셜이 0인 경우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나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나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항상 제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제로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사인 함수를 이렇게 들어가요. 자, V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V가 0이 아니면 V가 0이 아니면 자, 이게 이그젝트 솔루션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JL은 KR이 답이 되는데 포텐셜이 이거 JL의 KR이 답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부터 답이 되느냐면 R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이게 다 답이 돼요. 자, 포텐셜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이 있는 경우엔 만약에 R이 크면 이것의 솔루션은 베셀 펑션 뿐만이 아니라 이 노이런 펑션도 솔루션이 돼요. 그지? 왜냐하면 R이 크면 멀어지는 경우니까 그때는 R 이퀄 제로에서 이거는 R 이퀄 크면의 솔루션이고 R 이퀄 작으면의 솔루션 아니에요. R 이퀄 크면의 솔루션이니까 R 이퀄 제로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만족을 안 해도 돼. 응?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JL의 KR 이것도 솔루션이 되고 포텐셜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에 NL의 KR 이거 이제 다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L에다가 JL의 KR의 P사인의 델타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NL의 PR 그 다음에 사인의 델타 L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R이 큰 경우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 스몰 R이 이게 상당히 큰 경우에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솔루션이 저렇게 나오고, 만약에 포텐셜이 없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포텐셜이 없었던 경우는 델타 L이 제로가 돼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게 뭐냐면, 포텐셜이 있으면 그 솔루션이 포텐셜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가지고 델타 L만큼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조금 전에 싹 깔린 거는 뭐냐면, 요거 KR 빼놓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 나머지 부분이 항상 R이 제로가 되면 델타 L이 제로가 됐어요. 델타 L이 제로가 될 때 R이 제로가 되면 저 RL이 요거 제외하고 RL이 제로가 된다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깨지고 있어. 맞나?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이건 내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 항상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 빼놓고 말이지. 이거 빼놓고 델타 L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델타 L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포텐셜이 없는 경우지. 그러면 R이 제로가 되면은 이 솔루션이 제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 제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보는 순간 제로가 안 되죠. L이 0이나 2나 4는 제로가 되는데 1, 3은 제로가 안 돼요. 어느 게 맞는지 내가 싹 깔리고 있어. 어느 게 맞니? 경환아.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로가 되는 게 맞으면 L이 이븐 넘버만 되니 그럼? 그 사인을 분사할 때 이번에 R이 클 때만 분사돼가지고 R이 클 때만 검사가 된다고? 그렇구나. 스페리컬 베슬 펑션에서 이게 R이 큰 경우만 검사구나. 그러니까 R이 큰 경우에 답을 써놓고 R 이퀄 제로에다가 넣어가지고 R이 제로가 될 때 저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한 게 틀린 거네, 그지? 오케이, 그래요.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alright, 그러면 이게 델타 L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델타 L을 한번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의 솔루션을 아느냐면 이 부분의 솔루션을 알아요. 그 다음에 포텐셜이 없는 경우는 안쪽도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의 솔루션은 이제 오리무중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여간에 뭐가 만들게 돼야 되느냐면은 다음이 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이게 연속이어야 한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 시프트를 지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디파인을 하자 이거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 반경이 아니고 반경이 아니야. 저거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돌멩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돌멩이 당구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아리콜 A에 당구공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나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얼마 나오니? 이거 고전역학에서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 그지? 여러분들 고전역학에서 스캐터링 시어리 다 공부했지. 러더포드 스캐터링 포뮬라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 이거 할 때 이렇게 포텐셜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난공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할 때 이게 스캐터링 토탈 크로스 섹션이 파이 A자 승이 되는 거 이거 있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찬스가 좀 있었을지도 몰라 저거 계산하고. 나 지금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답이 파이 A자 승이라는 이제 어려운 풋이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 이 양자역학으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게.
양자역학을 푸는데 저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거. 자, 그러면 이게 R 이퀄 A에서 말이야.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인피니트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 안쪽은 R이 이제 다 제로가 돼요. 자, A로 바꾸고 이렇게 인피니트 포텐셜에서는 그리고 미분화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이제 무한대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거하고 이 값이 무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분모가 제로가 되겠네, 그지? 분모가 제로가 되겠어. 그러니까 탄젠트에 분모가 제로가 되니까 탄젠트 델타 L이 자, 이렇게 나와요. 델타 L 다 구했어. 델타 L 다 구했으니까 시그마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하고 말이야. 양자역학하고 클래시컬 메케닉스하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지금 인피니트 월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이게 달리 나와요. 자, 나머지 10분 동안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러더포드 스캐터링 공식을 한번 이도록 한번 해볼까? 이 러더포드 스캐터링 양자역학이 말이야. 여러분들한테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직도 새로운 게 많이 있어요. 이제 다 못하고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 쉬운 디락 방정식도 아직 유도를 안 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이제 대학원에서도 디락 방정식 아마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거 다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네. 다른 일이 그냥 선생님 없어서 다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이야, 지금 이게 러더포드 스캐터링 공식을 한번 구해보자. 여러분들 러더포드 스캐터링 공식 아마 유도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러더포드 스캐터링 공식 언제 유도해봤나? 역학 시간에 했지? 기억이 나?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뭐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고 뭐 이런 거 다 아마 거기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거기는 파티클이야. 이거하고 유도 공식이 워낙 달라. 기억이 나나? 이게 유도 공식이 워낙 달라.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는 웨이브에서의 스캐터링 공식 구하는 거고 옛날에는 입자에서의 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 다 다른데 근데 이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지고서 이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지고 구해내는데 그럼 뭐를 구해야 될까? F세타의 자승을 구하면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구하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F1에 포스트 오더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P에다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고전역학보다 양자역학이 훨씬 쉬워, 이 계산이. 본 어프로치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구하면 엄청나게 쉬워요.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느냐? 이거 포텐셜을 말이야. 베타에다가 R분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이게 그리고 알파를 0으로 넣으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쿨롱 포텐셜이 나오고 알파가 0이 아니면 무슨 포텐셜? 유가 포텐셜이 나와요. 그래서 1타 2매라 그랬고 한 번 해가지고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속임수가 있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거야. 어떤 속임수를 사실은 1타 2매 해가지고 육아까지 한꺼번에 잡아먹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계산을 하면 자, 5, 6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알파가 말이야. 알파가 조금 0보다 큰 숫자란 말이야. 0으로 가는 숫자인데 알파가 0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알파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포지티브 넘버로 놓은 다음에 그 넘버를 0으로 보낸다. 여기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말이야. 본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이걸 보면 자, R이퀄 0을 넣으면 이게 R이퀄 0을 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죠? 이게 1이 되지? 그 다음에 R이퀄 인피니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알파가 없으면 인피니티를 넣으면 익스포넨셜의 IKR에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R이 무슨 함수냐면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 그래서 이게 컨버지하지 않아요, 이게. 어? 컨버지하지 않아. 이게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니까 컨버지하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알파를 넣었어요. 알파를 넣어가지고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기만 하면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익스포넨셜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0으로 가잖아. 그래서 무한대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상한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알파 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알파를 0으로 보내니까 이거 없어지고 저거 자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배웠던 러더포드 포뮬라하고 완전히 똑같아져. 알파가 0이 아니면은 유가 포텐셜이고 그거는 이그젝트하게 본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풀 수가 있고 만약에 알파를 0으로 보내면은 쿨럼 포텐셜로 풀 수가 있어. 근데 사기를 쳤잖아 내가, 그지? 네. 내가 사기를 쳤어.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사기를 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말이지. 답은 알고 있는데 말이야. 답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0인 거를 더하고 뭐 없애고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컨버전스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면서 저거 세타 자승하면 저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러더포드의 그 스캐터링 문제거든. 그럼 이제 쿨럼 포텐셜이 R분의 1보다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R분의 1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실험할 때? 쿨럼 포텐셜이 R분의 1보다 더 빨리 떨어져, 안 떨어져?
쿨롱 포텐셜이 R-1보다 더 빨리 떨어져 안 떨어져? 실험을 할 때. 더 빨리 떨어져. 왜냐하면 핵이 있고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오면은 저 클라우드 때문에 뉴클리어스 핵에서의 포텐셜이 R분의 1보다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비교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R분의 1보다 더 빨리. 자, 그러면 저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저 문제가 생겨난 게 저게 그러면 여기 클라우드 없고 프로톤만 넣고서 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클라우드 없을 때. 아톰이 아니고 클라우드 없을 때 그냥 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문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 왜 저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본 어프록시메이션 자체가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저거 정확하게 풀지 않아놓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고 울고불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그젝트 솔루션을 만약에 구할 수가 있느냐, 쿨롱 포텐셜을 넣고서 슈레딩거 방정식 넣고서 이그젝트 솔루션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본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지고서 저렇게 조금 사기친 게 그게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 나 아직 이그젝트 솔루션, 어프록시메이션, 본 어프록시메이션 쓰지 않고 이그젝트 솔루션 내가 구해본 적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그젝트 솔루션 구하면 쿨롱 포텐셜 그냥 나올 거. 뭐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동안 양자역학 공부하겠지만 아직 내가 그 문제에 다른 논문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체크하면서 세상 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해가지고 쿨롱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이그젝트 솔루션 본 어프록시메이션 하지 말고 이젝트 솔루션 구하는 거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때 쿨롱 포텐셜에서 과연 저렇게 나오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길 바래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쿨롱 러더포드 스캐터링의 공식을 정확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공부 할 것들이 양자역학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일생을 걸고 양자역학만 공부하게 될 그런 방법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감사합니다.